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이제 둔화세를 이제 보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이어서 고용 시장에서도 이제 냉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최근 이제 미국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크게 늘면서 이제 미 연방준비제도죠. 여기서 이제 뜨거운 고용 시장이 소비를 이끌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끈질겨졌다라고 진단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고용 시장이 이제 이렇게 냉각되면 이 같은 연결고리가 이제 약해지는 셈이죠. 그래서 시장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는 것을 좀 더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그러니까 미 연준은 고용 시장이 좀 냉각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이제 임금 상승이 줄어들면서 물가를 잡힐 수 있으니까. 왜냐면 계속 사람들이 임금이 증가하면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면 물건의 가격은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목표는 물가를 이제 3%대로 떨어뜨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람들이 임금 소득 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자 금리를 확 높여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시장에 뿌려져야 될 돈이, 유동성이 풍부한 그 돈이 이제 은행가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장에 흘러 넘치는 그 돈을 좀 더 안정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길 원했어요. 그래서 연준의 최고 목표는 이제 연착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프트 랜딩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냉각되기를 원하죠. 아주 막 얼음처럼 이렇게 고용시장이 확 죽는 게 아니고 서서히 감소하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치를 봤더니 미국 11월 둘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집계돼서 이제 전망치인 22만 2천 건보다 9천 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실업자가 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던 실업률도 이제 곧 4%를 이제 바라보게 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업률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5%가 넘어가면 경기 둔화세가 본격화되는 것이고, 이제 6%에서 7% 수준에 달하면 경기 침체로 인한 경착륙 위기가 발생한대요, 보통. 근데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실업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 수치가 4%대에 근접했다, 이런 말이죠, 지금 미국이. 그래서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연속 실업급여 청구 건수 역시 최근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고 해요. 미국의 이제 실업률 상승 속도는 사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어느 수준에 의도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변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준은 어느 정도 실업률이 상승하길 원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직장이 이렇게 불안해지면서 소비도 덜하게 되고, 이래야지 이제 물건 가격을 잡을 수 있고 이제 물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또한 또 금리 인상으로 수요가 억제되면서 경제 활동이 둔화가 돼야 또 노동 시장도 냉각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연준은 어느 정도의 경기 냉각을 원하는 거죠. 그렇게 원해 왔었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뒤에서 돈을 뿌렸잖아요. 왜냐면 미 연준은 계속 작년부터 계속 이제 금리를 올려왔지만, 재정부에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계속 그 뒤로 돈을 계속 뿌렸거든요. 한쪽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지만 계속 그 미국 정부에서는 계속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 계속 더 많은, 물론 트럼프 때도 많이 뿌렸지만 바이든도 더 많이 뿌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돈이 넘치고 흘렀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이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앞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지표 등이 이제 예상과 달리 이제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이제 고용시장 냉각 징후까지 더해지자 시장은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이제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에 다가가면서도 이제 고용과 성장세가 양호하다면 이제 경기 연착륙 기대가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기가 살짝 하강하길 원하지만 너무 많이 급강하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최근 실업급여 청구 증가세가 고용 감소보다 이제 노동력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라 나쁜 징조는 아닐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고 해요.
골드만삭스는 항상 경기 침체 없다고 지금까지 분석을 해왔던 기관 중에 하나예요. JP 모건은 항상 이제 뭐 경기 침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했던 기관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투자가들의 입장도 너무너무 다른 거죠, 이번에는. 근데 어쨌든 골드만삭스는 항상 낙관론주의자였어요. 항상. 이제 최근에 실업급여 청구 증가세 또한 우리가 이제 노동력 감소가 이렇게 고용 감소보다는 이게 이제 노동력이 확대되면서 이제 노동력 확대에 따른 그런 어떤 비롯된 것이다. 이게 나쁜 징조가 아니라고 이렇게 좀 한마디로 두리뭉실하게 포장을 했네요.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이런 경기 둔화 신호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시각을 강화한다. 이러면서 향후 정책 당국의 초점이 인플레이션 대응에서 이제 경기 침체 회피 및 경제 성장 촉진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그래서 연준이 기준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높은 금리 수준을 얼마나 더 오래 가져갈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렇게 점점 지표들이 소비 심리 지표도 조금씩 더 안 좋아지고 있고, 고용도 물론 아직까지는 고용 시장이 뭐 전혀 이제 막 냉각됐거나 이런 뭐 그런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고용시장 냉각 징후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추세가 좀 꺾였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연준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지금 현재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상태의 금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가 이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은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나친 고금리로 이제 경제 구조 약한 고리가 터지거나 파괴될 수준에 이르면 그 수습 비용이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지난 1년간 미국 노동시장은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후에 이제 벌어진 보복 소비 및 이제 레저 이런 접객 분야의 수요 급증으로 정말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우리가 소비를 못하고 어디 못 돌아다니까 그때 눌렸던 그런 보복 소비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팬데믹 때 어디 안 돌아다니니까 저축 좀 많이 해놓고 이랬을 거 아니야. 거기다도 정부에서도 돈을 굉장히 많이 줬고 막 가정들한테 막 기업들한테 막 뿌렸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저축 금액으로 이제 팬데믹 끝나자마자 엄청나게 소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 급증으로 인한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연준은 이제 확실히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고무됐지만 인플레이션이 2% 돌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다는 것을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임금 상승의 추가 둔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목표 인플레이션 2%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노동시장에 찬바람이 이제 불어야 이제 임금 상승이 주춤해지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이제 줄이게 되고, 그래야 결국 물가 상승이 잡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연히 소프트한 경기 하강을 이제 바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온다 안 온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경기 침체 온다에 굉장히 더 많은 전문가들이 입장을 표명했지만 지금까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 경기 침체 온다 안 온다에 대한 전문가 의견들이 정말 딱 반반이래요. 50%씩 갈라져 있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 안 온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쪽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골드만삭스 쪽이고, 이제 경기 침체 피할 수 없다, 절대 오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확고하게 이제 말하고 다니는 쪽이 이제 JP 모건 쪽이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확연하게 나눠진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도 이제 연착륙에 성공하기 위한 적정 금리 수준을 탐색해야 하는데, 이제 연준 이사들 역시 현재 경기 연착륙과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소프트 랜딩이지만 뭐 언제 블랙스완이 또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경착륙 가능성, 즉 하드 랜딩의 가능성도 무시하지 않고는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동안 15년 이상의 돈 찍어내기로 인한 경제 여파에 대한 의견이 지금 현재 반반씩 대립하고 있어서
2024년 경제가 어디로 갈지 그 길목에 우리가 현재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게 왜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물론 경제학자들이 항상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점점 그 의견들이 이렇게 양분화돼 가지고 50 이렇게 갈라지나 이렇게 봤더니, 그동안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그것도 장기간 동안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15년 주고 장창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푼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경기 침체가 오겠다라는 게 좀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물론 코로나라는 어떤 블랙스완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해서 더 정말 어떤 임팩트가 굉장히 컸던 것도 있지만, 그거에 따른 또 너무너무 어마한 돈을 뭐 단기간에 더 너무너무 세계적으로 많이 풀었고, 각 나라에서 그런 게 돈이 너무너무 장기간 너무 많은 돈들이 시장에 풀리다 보니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해석 범위도 너무너무 더 다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점점 더 이렇게 의견이 경기 침체 온다 안 온다가 이렇게 50대 50으로 반반씩 갈린 것 같아요. 2024년 경제가 진짜 어디로 갈지는 아마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 2024년도가 좀 많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연준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자기네들의 포지션을 취할지가 2024년 소매 판매라든지 아니면 2024년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많이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를 또 알아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